쥐 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네, 최근 인천과 서울, 부산과 안산, 평택 등 전국적으로 붉은 수돗물이 나오면서 수질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문제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붉은 수돗물 급수도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건지, 또 피해 보상과 수질 안전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 등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피해 상황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된 건 지난 5월 말입니다. 인천 일부 지역 가정 수도관에서 붉은 물이 나오면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 후에 지역 주민들은 피부병 그리고 식중독을 겪는 등의 피해가 이어졌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서 대체급식을 하던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생들이 복통과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호소해서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선 적도 있었습니다. 해당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는 생수로 급식을 조리했으며 전날 소보루빵, 삼각김밥, 구운 계란, 포도주스, 아이스 망고로 대체급식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붉은 수돗물이 의심이 되니까 생수로 조리를 했는데도 이렇게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앞서 인천 서구에서는 대체급식을 하던 중학교 두 곳에서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최초 신고 지역이자 피해 지역인 인천 쪽 상황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인천 서구와 영종도 일대는 생수 공급으로 여전히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등 생활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시 서구와 중구 영종도 지역 적수 피해 신고 등 주민 민원은 6월 24일 882건, 25일 792건, 26일 523건, 27일 179건 등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피해 지역이 인천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 곳곳에서 붉은 수돗물이 확인되고 있죠. 네, 경기도 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안산구 단원구 고잔일동 일부 주택에서 음용이 어려워 보이는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는데요. 시가 조사한 결과 1,900여 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고요. 사고가 나자 인근 주민들에게 수돗물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긴급히 생수를 공급한 가운데 수도관을 빼내는 작업과 함께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게 수도관 물을 뺀 후에는 마셔도 된다고 발표한 건가요? 네, 물빼기 작업을 모두 마무리한 뒤 실시한 수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오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음용수로 사용해도 된다고 알리고 상수도 공급을 정상화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인천 사태에 이어서 안산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생수 사용을 하는 시민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네, 시에서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믿고 사용은 하고 있지만 이게 찝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확인됐죠. 네, 지난 6월 30일에는 평택시 동삭동 5,600세대 규모의 아파트에서도 붉은빛을 띠는 수돗물이 나왔습니다. 붉은빛의 수돗물이 나오자 주민 신고를 받은 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원인 조사에 나섰는데요. 인근 아파트 단지 공사를 하던 시공사 협력업체 직원이 밸브를 잘못 연결해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후 평택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다시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참 이렇게 붉은 수돗물 신고가 들어오는 피해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이 붉은 수돗물이 나오게 된 어떤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이 좀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대책 마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곳곳에서 이와 같은 수돗물 사고가 빚어지자 지자체들이 앞다투어서 상수도 시설 긴급 점검과 함께 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안산시는 이번 붉은 수돗물 발생 원인을 밝혀낸 뒤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내 전체 상수도관 1,603km와 수도관 밸브 11,800여 개를 모든 상수도 시설에 대한 종합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점검도 점검인데요. 점검과 동시에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좀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00여 원을 들여서 59km의 노후관을 점검한 데 이어 당초 계획에 따라서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300여 원을 더 들여서 34km의 노후관을 추가로 교체할 방침입니다. 또 25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 120km의 정비계획 수립에도 나서는 동시에 상수도관 각 관할 지역에 흐린 물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즉시 배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은데 또 다른 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용인시는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루 1회 하던 정수장의 법정 수질 검사를 2회로 늘리는 등 자체적으로 수질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요. 수원시와 화성시, 평택시, 광주시 등 대부분 지자체도 수돗물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직 붉은 수돗물 신고가 없었던 곳에서도 사고의 어떤 선제적인 방지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국적으로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서울시도 이 붉은 수돗물 피해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네, 서울 물레동 일대에서 비슷한 현상이 생겨서 논란이 일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치욕적인 일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시는 긴급 추가 경정 예산 727억을 추가로 투입해서 연내에 서울에 남아있는 노후 상수도관 138km를 전면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물레동 일대의 붉은 수돗물 원인이 노후된 상수도관이라고 확인을 한 겁니까? 네, 정확한 원인으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노후화된 상수도관과 배수관 끝부분에 쌓인 퇴적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에 나온 긴급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여 가구의 물길이 되는 물레동 4가 지역의 상수도관은 지난 1973년에 묻힌 것으로 46년이 지난 노후관이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노후된 이 상수도관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앞서서도 이 경기도에서 노후된 상수관을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30년이 넘은 상수도관은 전국에 2만 3천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전체 상수도관의 11%를 차지하는 건데요. 1970년대에서 80년대 상수도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기반 시설들이 전국 곳곳에 빠르게 건설됐기 때문에 30년을 넘긴 상수도관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역마다 그 원인이 물론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붉은 수돗물의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고 하면 노후된 상수관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붉은 수돗물 현상은 상수도 공급 과정의 수계 전환이나 단수 후 재공급 과정의 수압 변화 등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상수도관 노후가 고질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이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만 해도 그렇게 노후된 상수도관이 사실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도내 수도관로 34,890km 가운데 내구 연한이 지난 노후관은 5.5%인 1,927km에 이르는데요. 그건 전국 시도 평균 14.1%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전국 시도 노후관로 14.9%를 차지할 정도로 깁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 비용을 1km당 5억 원으로만 잡아도 1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막대한 예산을 또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 만큼 아무래도 노후된 수도관 전부를 바로 교체하는 게 쉽지만은 않겠어요. 네, 관리 주체인 각 시군 지자체에서는 가용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정비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지금 추세라면 단순 계산으로 노후관 정비를 완료하는데 15년 정도가 걸리고 해마다 추가되는 노후관까지 더할 경우 이보다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붉은 수돗물은 내구 연한이 지난 노후화된 수도관으로 인한 문제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수도관 매설 후 20년에서 30년이 지나면 내부 부식으로 통수 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 외에 다른 복합적인 원인으로도 단기간에 노후화돼 누수, 적수 등 이물질 검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수돗물의
유력한 주요된 원인은 노후화된 수도관이겠지만 그래도 다른 원인들도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그 외에 또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내보낼 때 수도관의 부식을 막는 별도의 처리 과정을 거치지만 국내 정수장에서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는 바람에 수도관 부식과 녹물이 심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도관의 부식을 막는 그 별도 처리 과정이 없는 것이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한국의 상수원은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탄산칼슘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부식성이 높다는 건데요. 국내 수돗물 기준도 탄성도의 하한값이 5.8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6.5에 비해서 낮아서 산성이 강한 편이라 국내 수돗물의 부식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게 별도의 처리 과정을 거쳐서 대부분 정수장에서 부식성을 조절한 다음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본은 국가 수질 관리 목표에서 부식성 지수가 -1에서 0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내 수돗물은 부식성 지수가 보통 -1을 밑돌며 -3 아래로 떨어져 강한 부식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식성 지수로는 어떤 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탄산칼슘의 포화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지수가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면 탄산칼슘이 불포화, 플러스의 값을 나타내면 탄산칼슘이 과포화를 의미합니다. 과포화 상태에서는 탄산칼슘이 배관 내부에 침착돼서 부식 억제층이 생성되고 배관의 부식 발생을 지연시켜주지만 불포화 상태에서는 금속 배관의 부식이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어떤 정책이 나온 게 있나요? 네, 환경부는 수돗물 부식성 관리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부식성 지수를 먹는 물 감시 항목으로 지정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관리 항목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서울시 등 일선 정수장에서도 부식성을 조절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노후된 수도관의 교체 그리고 세척이 소홀한 상황에서 수돗물 부식성 조절에 대한 어떤 의견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붉은 수돗물 사태는 그러면 언제쯤 끝날까요? 네, 환경부와 인천시는 아직도 수돗물 정상화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초 6월 말이면 붉은 수돗물 사태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그 시점마저 지나면서 시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조사 중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조사는 어느 정도나 좀 이루어진 겁니까? 네,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19일 만인 지난 6월 18일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와 함께 정부 원인조사반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시와 환경부는 늦어도 지난 6월 29일까지는 수돗물 공급 정상화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언했고요. 당시 환경부는 정수장, 배수지, 송수관로, 급수구역 등의 이물질을 차례로 제거해 6월 22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그 후에 수돗물 수질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환경부는 인천 서구 등지에서 채취한 수돗물 시료가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만족하고 수질이 대폭 개선됐다는 수질 검사 결과를 받았고요.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수질 검사에서 수돗물 채취 시료 184개 가운데 96.7%에 해당하는 178개에서 망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 결과 각 가정에 설치한 필터가 여전히 변색하면서 결국 약속했던 시한을 넘긴 후에도 정상화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환경부는 믿고 수돗물을 마셔도 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판단을 좀 유보한 셈인데요. 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이게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호소하는 등 피해가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또 이 보상 문제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피해 보상을 둘러싼 진통은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적수사태 피해보상 항목과 기준을 책정한 피해보상협의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는데요. 적수 피해를 본 서구 및 영종, 강화 지역 시민 대표, 소상공인, 수돗물 법률 전문가 등 21명 내외로 구성된 협의회는 보상 절차와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문제는 피해 사례가 상당히 다양하고
피해 정도도 계량화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보상 협의회가 출범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민 기대에 충족하는 어떠한 보상책을 내놓을지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이 든다는 거네요. 네, 얼마 전 열린 박남춘 인천시장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피해 보상을 둘러싼 질문들이 이어졌는데요. 생수 가격과 수도관 필터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어느 수준까지 보상해 줄 것인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생수를 사지 못한 채 수돗물을 계속 마신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건지, 구매 영수증을 모두 챙기지 못한 가정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인지 등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카페나 식당의 경우 단순 생수 구입뿐만 아니라 손님 감소에 따른 영업 손실 부분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인천시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네, 인천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보상 기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피해보상협의회가 책정하게 될 것이라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주민 생수 긴급지원과 취약계층 긴급지원, 공동주택 저수조 정화비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증빙이 비교적 쉬운 보상은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 보상하는 과정조차도 순탄치가 않습니다. 어쨌거나 피해 보상비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로 될 것인지 그 수준을 아직은 산정하기는 어려운데 최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산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서구청은 사태 초기 지역 학교 대체 급식에 따라서 생수 구매비와 필터 교체비 등에 들어간 비용만 산출한 결과 30일간 최소 80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현재 자체 예산 20억 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특별교부금 각각 30억 원 등 80억 원 규모의 긴급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 얼마나 더 필요한지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빨리 마무리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빨리 명확한 대안을 내놔서 우리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도 좀 잠재워줬으면 싶습니다. 자, 오늘 시시각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국회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